네, 안녕하세요. 반디TV의 젤복입니다. 전에 1강에서 배웠던 CSI 커브에 이어 배우실 내용은 몸통입니다. 몸의 중심인 몸통을 알아야 팔, 다리, 머리까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강에서는 도형화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뼈와 근육에 대해서 소소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러기에 앞서 많이들 뼈나 근육을 공부할 때마다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어렵고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서 전공하는 반디즈 분들은 해부학 책 하나씩은 품어봤겠지만 이걸 펼친 시간보다 그렇지 못한 시간이 더 길었을 거라고 제가 유추를 해봅니다. 특히 전공을 하고 있는 반디즈 분들은 인체 드로잉에 자신이 없는 자신을 볼 때마다 정상에 오르지 못한 그 찝찝한 기분을 항상 받았을 거예요. 또는 사람으로 보이기만 하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딱히 근육을 몰라도 그럴싸하게 보이면 그거 장땡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반디쌤도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인체 해부학을 잘 몰라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이게 어떨 때 통하지 않냐면요. 내가 누굴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이 됐거나 디자인팀의 수장이 되어갈 때 이 떳떳하지 못함이 더 극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기너 또는 아마추어일지는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누군가를 케어하게 되는 날이 온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체 드로잉의 자신감을 얻기 위해 한 결판을 내도록 해요.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강에서 배운 도형화입니다. 가슴과 엉덩이 도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리고 오늘 배울 것은 더 딥하게 배워볼까 해요. 우선 목 아래에 있는 쇄골, 가슴 앞에 있는 흉골, 등에 있는 날개뼈, 엉덩이에 있는 엉덩이뼈를 알게 될 거예요. CSI 커브, 정말 입이 닳도록 말하고 있죠. 우리의 몸은 커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죠. 몸을 반으로 나눠서 옆모습을 보면 등과 배 부분까지 빨간색 선으로 자연스럽게 S커브가 보일 거예요. 인체를 그릴 때 딱딱해 보이는 이유는 곡선이 없기 때문이에요. 몸통을 포대자루라고 생각하고 접어보세요. 곡선들이 자연스럽게 보이죠? 이 곡선이 몸통의 흐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빠지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중력을 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게감이 느껴지게 그리는 것 또한 잊어선 안 돼요. 그럼 한번 몸통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비뼈 있는 곳을 흉골이라고 해요. 심장을 감싸주는 방어벽 같은 뼈죠. 흉골에 파여진 부분을 볼까요? 뼈까지 외우면 너무 힘드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흉골은 뒤집혀진 알파벳 U라고 기억을 해볼 거예요. 다음으로는 흉근 아래, 복근을 볼까요? 두 개의 도형 사이를 메꿔주면 그 사이가 복근이 됩니다. 맨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빗금이 쳐져 있는 부분이 곧 복근인 셈이죠. 근데 간혹 복근을 짧게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을 너무 생략하지 않았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허리는 길거든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엉덩이뼈 능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맨 오른쪽 보실까요? 산 능선이 아름답다. 산 꼭대기를 보면 오르락 내리락 보이는 것이 산 능선이라고 하는데요. 엉덩이뼈도 마찬가지예요. 뼈 윗부분을 엉덩이뼈 능선이라고 해요. 엉덩이 근육과 옆구리 근육 그 사이에 슉 하고 엉덩이뼈 능선이 있고 꼭 눕혀진 S로 보이죠. 그리고 허리를 옆으로 구부렸을 때 볼록 하고 살이 삐져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엉덩이뼈 능선 위에서 볼록해지는 거예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이 옆구리 부위가 커서요. 옆구리가 더 볼록하게 튀어나와요.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설명했던 엉덩이 능선 딱 보이죠? 네, 엉덩이뼈 능선 부분이 어디 있는지 말이에요. 다음으로 실수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죠. 가슴의 단면을 위해서 관찰해보면요. 가슴과 어깨가 평행하지 않아요. 가슴 근육이 어깨보다 좀 더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가슴이 더 튀어나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깨가 가슴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굽어져 있는 경우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 자세에서는 이것이 바로 실수하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가슴과 어깨가 평행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점을 유의해서 그릴 필요가 있겠죠? 그럼 우리 옆구리 외복사근에 대해서도 배워보죠. 외복사근이라고 하면 어렵죠? 이거 말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배를 중심으로 양옆의 근육을 외복사근이라고 해요. 옆구리요. 이 근육의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곡선을 타고 올라가고요.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에 있는 근육은 꼭 알파벳 Y처럼 보여요. 이 Y가 이렇게 따다다닥 계단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음영을 줘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맨 오른쪽 그림처럼요. 우리가 자주 보던 몸통이죠. 여기서 알면 좋은 것은 가슴과 팔 사이를 평면적으로 그릴 수는 있어요.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저렇게 간략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비기너분들 입체감이 느껴지게끔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래 빨간 박스를 보시죠. 팔과 어깨 근육을 도형으로 그려보았어요. 이 도형이 이어지는 부분에 앞뒤를 표현해 줌으로써 입체감을 업시켜 볼 수 있어요. 즉 공간감이 느껴지게 그려보면은 그림이 더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 겨드랑이 들어가는 부분이 보여지도록 그려보세요. 동굴로 들어간다는 느낌인 거죠? 그러면 반디즈님들 그림에서의 입체감이 업업 될 겁니다. 다음으로 외복사근 다음으로 배울 근육은 대흉근이에요. 대흉근을 풀었으면 큰 가슴 근육이라고 합니다. 대흉근은 흉골이라고 해서 넥타이 모양의 뼈와 쇄골에 붙어있는 가슴 근육이에요. 대흉근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큼직한 대흉근과 그 근육 위에 대각선으로 흐르는 근육도 대흉근이에요. 길쭉한 대흉근은 빨강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쇄골뼈에 붙어 있습니다. 특히나 볼록하니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대흉근은 팔뼈에 붙어 있거든요. 뒤집혀 꼬여진 모양으로 말이죠. 대흉근과 쇄골을 공부하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쇄골을 기점으로 어깨 높이를 알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어깨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 분들께 명쾌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젠 빨간 점을 집중해 볼까요? 앞서 대흉근은 팔뼈에 붙어 있다고 했는데요. 어깨 근육인 삼각근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육안에서는 이게 정말 보이지 않아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삼각근과 길쭉한 대흉근 사이는 오목하니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운동하는 남자분들에게는 특히나 잘 보이는데 삼각형으로 파인 것처럼 보입니다. 파인 곳이 있다면 유독 더 볼록한 가슴 근육이 있어요. 바로 소흉근입니다. 소흉근 풀었으면 작은 가슴 근육. 대흉근이 흉골에 붙어 있다면 소흉근은 갈비뼈가 시작되는 부근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대흉근이 소흉근을 덮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짤막 상식을 알고 넘어가죠. 이쯤 약간 정신이 흐릿흐릿해지거든요. 바로 근육에 힘을 빡 주면은 팽창하면서 부푼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다음 근육도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다음으로 배울 근육은 승모근이에요. 승모근은 몸통 뒤에 붙어있는 근육이에요. 많이들 승모근이 뭉쳤다면서 승모근이 너무 올라왔다면서 어깨를 손으로 안마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다들 어깨 안마를 했던 승모근만 아셨겠지만은 승모근은요 뒤에도 있어요. 길쭉하니 척추뼈를 타고 이어져 있습니다. 승모근을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뒷목을 감싸주기도 하면서 쇄골 능선까지 내려와서 붙어 있어요. 도형으로 익혀보자면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승모근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자주 하는 실수는 승모근의 존재 자체를 없앤다는 거예요. 직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1, 2, 3번 나열하듯 앞과 뒤가 구분되게 표현해주면 자신의 그림이 더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승모근을 배우기 위해서는 날개뼈를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 도형으로 보자면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이 날개뼈를 더 디테일하게 그리면 오른쪽처럼 생겼는데요. 날개뼈 속에 어깨 뼈가시라고 있어요. 정말 제가 이 어깨 뼈가시까지 반디즈님들께 소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심입니다. 정말 이 어깨 뼈가시만큼은 제가 너무 소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 어깨 뼈가시에 승모근이 붙어 있습니다.
승모근은 기본 자세에서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잎사귀 같기도 하고 크리스탈 모양 같기도 하고 참 요상하게 생겼죠? 아무튼 이 승모근은 뒤로 젖혔을 때 탱탱해지면서 쫀쫀해져요. 붉은 화살표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위의 승모근은 더 볼록해지고 등 쪽 승모근은 쫄아들죠. 한쪽 팔만 들어 올렸을 때는 한쪽만 좁혀지고 도톰해지고요. 두 팔을 들어 올렸을 때는 두 쪽 모두 도톰해져요. 팔은 앞으로 나와 있고 굽어졌을 때에는 근육이 넓게 쫙 펴져요. 목과 어깨를 잡아주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세에 따라 날개뼈의 모양, 근육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날개뼈와 어깨뼈 다 같은 말인데 저는 일러스트 그릴 때 기역자를 생각하면서 그려요. 아주 손쉽게 뼈를 표현할 수 있죠. 다음으로 광배근에 대해서 배워봐요. 제가 진짜 극하근, 소원근, 대원근까지 반디즈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날개뼈와 팔뼈를 이어주는 작은 근육들을 뜻해요. 그리고 날개뼈와 척추를 이어주는 근육이 대능형근이에요. 와, 정말 아찔하죠? 진짜 너무 힘들어. 이것까지 외워야겠냐고, 이것까지 알아야 되겠냐고. 네, 아무튼 이 애들 이름은 몰라도 돼요. 저도 이 4개 근육은 못 외울 것 같아요. 이름이 워낙 어렵고 잘 모르겠어. 근데 쉽게 말해서 짜잘짜잘한 근육이 뼈와 뼈를 이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잘자잘한 근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광배근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잘자잘한 근육 아래에 크게 감싼 게 광배근이거든요. 그리고 그 광배근 위에 방금 배운 승모근이 덮어 있어요. 이렇게 딱 순서별로 보이니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좀 보이시나요? 광배근을 주황색으로 칠해봤어요. 광배근은 등에 있지만 겨드랑이 앞에까지 길게 이어져 있거든요. 이 빨간 점이 광배근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보여줘요.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팔을 내렸을 때, 팔을 들어 올렸을 때, 등을 굽었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개로 그려보았어요. 아이고, 네,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몸통 근육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다 훑어봤어요. 어떠신가요, 반디즈님들? 정말 숨차죠?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으시겠지만 여러분 이 영상 돌려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전공자분들은 나중에는 다양한 체형을 그리는 날이 꼭 와요. 아주 초반에 거론한 중력, 무게감 기억나시죠? 근육과 살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야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중력을 무시하면 그림이 어색해져 보인답니다. 즉, 더 펌핑해보기도 하고 부각시켜보기도 하면서 다양한 체형을 그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드로잉 스펙트럼을 넓혀줄 거예요. 뼈의 굵기, 타고난 체형, 바뀐 체형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반디즈님들이 성격이 각자 다 다르듯이 체형도 다 다르거든요. 이걸 감안해서 캐릭터 디자인을 하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숙제도 알려드려야겠죠? 숙제는 총 3개인데 3개 중에 택 1을 해서 하시면 돼요. 하나는 오늘 배운 근육들을 참고해서 몸통만 그려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체형과 상별, 그러니까 그 몸통들을 라인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1도 이해가 안 되고 전혀 모르겠는 근육을 하나 꼬집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아는 거는 점점 익숙해지고 편해지지만 모르는 건 계속 아리송하고 모르고 대충 표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꼭 어떤 근육 이름을 골라서 이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자세일 때 근육의 모양이 바뀌는지 공부해보면 굉장히 좋아요. 오늘의 드로잉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2강 VVIP 리워드는 총 19장의 몸통만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에요. 북미풍 인체나 숙제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2강 VVIP 리워드는 이 신청자분들께만 보내드리는 PDF 자료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보면 링크 달아드릴 테니 신청해보셔서 더 딥하게 공부해보아요. 아무튼 오늘 수업도 굉장히 길어졌어요. 제 꿈은 5분에서 10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오늘도 왠지 길어진 느낌? 한번 편집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